그러니까 이게 환자들이 이제 막 러닝 하다가 뭐 다쳐서 왔어요. 뭐 이래요. 이제 진료를 보는 의사 입장에서의 다쳤다는 거의 의미는 뭐 꺾이거나 뭐 어디 부딪히거나 뭐 넘어지거나 뭐 이런 게 우리 흔하게 얘기하는 진짜 다친 건데, 그냥 많이 뛰고 나서 아파진 거는 사실 제가 듣기에는 이게 다친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환자의 입장에서는 그냥 러닝을 잘 끝내고 나서 뭐 그냥 근육에 피로가 쌓여서 아프고 이런 게 아니라 하는 도중에 뜨끔한 하면서 이제 아팠다든지 확 올라오면서 뭔가 뚝 하는 그런 느낌이 났다든지 이런 거를 다쳤다고 표현도 많이 하고 해요. 그래서 뭐 갑자기 러닝 하다가 아파서 왔어요 이러면 뭐 원래 하던 만큼 하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사실은 크게 무리가 올 게 없는 상황인 건데 뭔가 평소랑 다른 상황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처음에 질문을 하죠. 원래 하던 대로 했냐고. 일단은 제일 흔한 거는 무릎 앞쪽이 아픈 건데, 그래서 뭐 슬개건염이나 아니면 뭐 연골연화증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요. 무릎을 꼬부리는 걸 갑자기 많이 하면 생길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인데, 평상시에 우리가 걷는 것도 무릎은 구부려지거든요. 근데 뛰는 거는 걷는 것보다 무릎을 더 많이 구부려야 되는 동작들이고, 일단 평지보다는 오르막 내리막이 있으면 구부리는 걸 많이 해야 되는 동작들이거든요. 그래서 러닝 중에도 그런 일이 생기고, 일상생활 중에서도 뭐 계단이나 그렇게 해서 갑자기 많이 앉았다 일어났다 많이 하는 경우, 그럴 때는 무릎 앞쪽에 통증이 생기기가 쉽죠. 옆쪽에는 우리 흔하게 바깥쪽은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이제 다 아시는 거라 뭐 장경인대라고 부르는 띠 같은 근육이 있어요. 구부리는 거 많이 하고 또 뛰는 걸 갑자기 많이 하면 바깥쪽에 있던 근육이 자극을 많이 받아서 통증이 생기는 걸 장경인대 증후군이라고 하고, 대부분 그냥 걸을 땐 괜찮은데 뛸 때만 아파요. 이렇게 해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무릎 바깥쪽에 통증으로 오시는 경우가 있고, 무릎 안쪽 바로 아래 정강이 쪽에 우리 흔하게 햄스트링이라고 부르는 허벅지 뒤쪽에 있는 근육들, 그 중에서도 안쪽에 있는 근육들이 쭉 내려와서 3개가 이렇게 달라붙는 부위가 있거든요. 거기가 아픈 경우가 또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스트레칭 안 하고 또 준비 없이 하면, 요새는 또 오래 앉아서 일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또 햄스트링이 타이트한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이걸 늘려놓지 않고 갑자기 그렇게 많이 뛰게 되면 여기에 자극이 많이 와요. 거위발 같다 그래가지고 거위발 건염이라고 하거든요. 결국에 이제 햄스트링 문제로 생기는 거고, 그 안쪽이 아픈 거를 거위발 건염해서 이런 환자분들도 많이 있죠. 병원을 아파서 찾아왔으니까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들을 안내를 해드리죠. 일단은 대부분 이런 거위발 건염, 뭐 슬개건염, 진단명에 무슨 염 이런 게 들어갔다는 거는 이제 염증 반응이 생겨서 아프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통증의 거의 대부분은 그런 염증 반응, 일종의 그런 염증을 유발하는 어떤 물질들이 모여서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진동소염제 먹는 약이나, 또는 뭐 아주 심하게 아픈 경우에 강력한 항염제가 있는 스테로이드, 그런 주사를 쓰거나 뭐 체해 충격파 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치료들을 하고, 또 이제 물리치료, 열치료, 뭐 전기치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통증을 느끼는 걸 중간에서 한번 차단해 주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아플 때 같이 많이 치료를 하죠. 사실 훨씬 더 중요한데, 병원 문을 나가는 순간 우리는 또 가만히 누워서 이렇게 쉬는 게 아니라 걸어 다녀야 되고 일상생활도 해야 되고, 또 어딘가는 가서 각자의 직업에 맞게 일도 해야 되고, 그렇게 사용을 할 때 병원에서 치료가 우리 통증이나 염증을 아예 0만큼 낮춘다고 해도 다시 사용을 하면서 생기는 염증과 통증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줄여주는 과정이 없다면은 병원에서 치료하고 안 아파졌다가 다시 일상생활하면서 그만큼 아팠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러닝에서 아파서 오는 사람들을 치료해서 그냥 그렇게 보내면 조금 있다가 뛰어서 또 아파서 와서 이렇게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안 아파지게 하는, 또는 덜 아파지게 하는, 또 무리가 덜 가게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이제 고민이 좀 필요하고, 그런 운동 교육이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해요. 스트레칭을 조금 많이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요. 스트레칭이라는 거는 내가 힘을 뺀 상태에서 늘려주는 거를 스트레칭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하는 건 스트레칭이 아니에요. 그냥 힘을 뺀 상태에서 다른 손이나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쭉 늘려줘야지 얘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운동 전에 누구나 다 하시겠지만 아팠던 적이 있는 그런 다리는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그쪽 스트레칭을 더 많이 하기를 얘기를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 있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키는 편이고, 많이 쓰는 것도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많이 쓰는 걸 줄이는 게 실제로 내가 무릎 많이 구부리는 걸 줄이는 것도 방법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바닥에 앉았다 일어나는 거, 쪼그려 앉는 거, 양반다리 무릎 꿇는 거, 뭐 계단 다니는 거, 이런 거 가능하면 내 일상생활에서 조금 덜어낼 수 있을 만큼은 덜어내는 게 좋겠다. 특히나 연골연화증은 요 두 뼈가 마찰 때문에 많이 생기는 질환이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약 바르는 것보다 사실 안 건드리는 거거든요. 요런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염증 줄이고 통증 줄이는 게 약 쓰고 병원에서 뭐 주사 쓰고 충격파 이런 치료들도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덜 건드리는 게 꼭 들어가 줘야 돼요. 오래 앉아서 일하는 경우에도 아픈 쪽은 조금 무릎을 펴놓고 있는다든지, 우리 보통 사무직 하시는 분들 책상 아래 보면 이제 발 받침대 쓰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것도 약간 무릎 각도를 줄여서 여기 가는 압력이나 좀 자극을 좀 줄이려는 것들이고요. 또 보호대 같은 거를 착용을 해서 나는 똑같이 썼는데 한번 그 중간에 보호대로 잡아줘서 여기 가는 그 텐션을 조금 줄여주는 것도, 그것도 얘 입장에서는 덜 쓴 거거든요. 덜 쓰라고 하는데 그러면 운동은 쉬어야 되나요? 운동은 언제까지 쉬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운동, 이 러닝 이런 게 안 하는 것도 스트레스일 수가 있거든요. 치료를 하면서 조금씩 하는데 대신에 원래 하던 시간, 그다음에 길이 이런 거는 조금 줄여서 내가 안 아픈 정도까지만 해보고, 그게 익숙해지면 조금 다시 늘려가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무리가 안 되게 운동을 하시면 좋겠다. 요새 이제 날씨도 너무 선선하고 좋아져서 진짜 뛰기 좋은 날씨고, 저도 너무너무 뛰고 싶은데 프로 운동선수들도 꼭 하는 스트레칭, 운동 전 스트레칭, 내가 일반인이니까 그 정도 무리해서 안 뛰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꼭 그 준비 운동을 해야 이게 다치지 않고 또 오래오래 운동을 할 수 있고요. 한번 통증이 생겼던 다리는, 무릎은 반복적으로 그쪽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더 근육이 짧고 타이트해서 그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그쪽은 스트레칭 더 많이 해주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사람마다 능력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러닝이 좋다 그래서 무조건 난 1시간 뛴다, 몇 킬로 뛴다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실 그러다가 아파지고 부상 생겨서 아예 운동을 한참 동안 못하고 쉬고 이러면 더 손해거든요. 그래서 무리되지 않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치 선에서 유지가 되다가 조금 괜찮은 것 같으면 그 다음부터 조금씩 늘려가보는 그런 슬로우 스테디한 방법으로 운동을 하시면 어떨까. 물론 기록도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관절학개론의 이승희 원장이었습니다.